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적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며 여성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성별 고정관념 타파, 여성의 교육 및 직업 기회 확대 등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여러 서구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페미니즘을 쟁점으로 젠더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가 지배하는 완전한 평등 사회를 꿈꿉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닌 노동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생산수단이 뭐냐면 빵 공장을 의미합니다. 빵을 만들 수 있는 빵 공장은 생산수단이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은 생산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와 그 정반대인 공산주의 사회 모두 생산물의 사적 소유는 인정합니다. 빵을 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인 북한에도 내 빵, 니 빵, 철수 빵, 영이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개인이 빵은 가질 수 있어도 빵 공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산주의가 있지만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공동 소유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공통된 주요 이념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지만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독재를 하는 사회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니 과도기적 단계로서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필요한데 그걸 사회주의라 부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북한, 중국, 소련 등 대한민국을 위협해왔던 국가들이 표방해온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중도 좌파 성향의 정당들도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언급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와 성향이 비슷한 정당들도 공약이나 강령에 녹여낼 뿐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기 꺼려합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는 걸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개인이 빵도 빵 공장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기의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에 의해 정립된 사상으로 초기에는 정부의 규제가 없는 완전한 자유시장을 추구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율 조정 능력으로 알아서 돌아가니까 국가가 시장에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은 엄청나게 부유해졌죠. 하지만 규제가 없다 보니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졌으며 공급 과잉과 소비 위축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 실패로 이어지면서 초기 자본주의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정자본주의, 완전한 자유 경쟁 시장이 설득력을 잃자 등장한 것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이념으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대공황을 맞은 미국은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여 발전소 건설, 댐 건설과 같은 적극적인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어 복지를 확대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많이 가져가면 투자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불황이 찾아오고 이 시기에 극단적인 정부 개입의 상징이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정부 개입을 지지하던 수정자본주의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가 지나치게 정부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시장이 더 강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애덤 스미스의 초기 자본주의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개입을 완전히 없애자는 건 아니고 일정 수준의 세금과 규제는 인정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이며 한국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면 보통 신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빈부격차도 커지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보수주의는 현재 세계의 지배적인 질서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려 합니다. 분배보다는 경쟁과 성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합니다. 현대 한국 정치에서는 보수와 우익이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진 대한민국은 보수냐 진보냐를 따질 때 북한에 대한 시각이 주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당은 진보주의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질서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와 달리 진보주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체제 변화를 요구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저항하기에 성소수자, 소수 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 정치에서는 진보와 좌익이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정당은 보수주의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군주제, 과도제 같은 통치체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번역의 영향과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제도라기보다 일정한 이념 또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정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큰 사상적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 포퓰리스트들은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자신들이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인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려 합니다. 인기에 따른 정치를 의미하기에 좌우를 가리지 않으며 대중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연관이 깊습니다. 인기를 위해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현대 정치에서는 매우 경멸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서 스스로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대로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즉 중우정치를 경고하며 민주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엘리트주의는 능력 있는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해야 하며 이것이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상입니다. 군국주의. 군국주의는 강한 군사력을 국가의 주된 목표로 삼으려 하는 사상입니다. 정부와 국민 생활의 최우선 순위를 국방과 전쟁에 둡니다. 파시즘. 파시즘은 포퓰리즘에 기반하여 국가와 민족의 강한 결속을 중시하는 군국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개인은 마땅히 국가 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 사고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치즘. 나치즘은 파시즘의 한 형태이며 인종주의적 이념이 핵심입니다. 나치는 아리아인이 우월한 인종이라 주장하며 비아리아인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유전적 열성을 없애기 위해 우생학을 지지하며 장애인, 유대인, 동성애자 등을 박해했습니다. 아나키즘. 권력은 필요 없고 자유는 양보할 수 없다. 아나키즘은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모든 형태의 권력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